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단검사의학과 김묻별입니다. 오늘 원장님, 과장님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BT 검사를 닫고 트랙 검사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잠깐 시간 내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게 카톡으로만 공지를 드리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BT 오더가 계속 나오고 트랙 검사 활용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BT와 트랙 검사의 주 활용처로 생각되는 외과 과장님들 대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하였고 마지막에 약속 처방 수정안을 말씀드리고 원장님과 과장님들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BT 검사는 블리딩 타임의 약자이며 우리 병원 오더상에서는 출혈 시간이라는 한글 오더명을 씁니다. 출혈 질환 진단을 위한 선별 검사 중에 하나로 1차 지혈 과정으로서의 혈관 수축, 혈소판 부착 음집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검사이고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이상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혈소판 기능 이상 등에서 검사 결과 연장되어 나올 수 있으므로 주로 수술 전에 출혈 위험 평가 검사로 활용됩니다. 그럼 왜 BT를 닫으려고 하냐면은 최근까지도 계속 BT 검사에 대한 논문 그리고 진공 교과서상에도 언급되는 것이 일단 검사 성능이 떨어집니다. 검사가 출혈 위험 평가의 선별 검사로 쓰여야 하는데 민감 특이도가 낮아서 의미가 떨어지고 이게 최근 연구에서 민감도가 30% 정도로 질환이 있을 때 이상한 결과 나오는 게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람 손으로 검사하다 보니까 표준화가 어렵고 환자와 검사자 모두 불편한 검사입니다. BT 검사는 1910년에 제안된 깃볼을 찌르는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으며 이제 그나마 개선된 게 일정 깊이와 크기로 찌르는 기계가 나오는 건데 이마저도 낮은 수가로 인해서 들여온 업체가 없습니다. 제대로 시행하려면 환자가 4분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혈액이 묻어나지 않는 시간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와 검사자 모두 큰 불편을 느끼고 이상에서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경상근육대 병원에서는 2015년부터 중단하였고 대형 병원에서는 대부분 중단된 검사입니다. 올해 충계 진검학회에서 BT 검사가 언급되었는데요. 이제 바로잡아야 할 검사 항목들에 대한 국제적인 캠페인에서 국내 여러 과에서 권고안과 더불어서 진단검사의학과에서도 현재 5개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BT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입니다. 해당 항목을 보면은 BT가 출혈 위험의 수술 전 평가에 사용되었지만 현재 BT 검사를 제외하고자 하고 있으며 아직 임상에서 처방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높은 우선순위로 제외 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BT가 출혈 위험과 관계가 확립된 것이 아니며 유용한 예측 인자가 아니고 정상 BT여도 대량 출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연구에 따라서 BT는 폐기하고 혈소판 기능 분석기를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방되는 경우는 BT가 처방되는 경우는 연구 결과보다는 의사 선호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으며 BT를 중단하더라도 침습적 시술에서의 출혈 합병증 증가에 의미 있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연구됐습니다. 한마디로 임상적인 의미가 없으니 중단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내 학회뿐 아니라 업투데이트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블리딩 챌린지 상황에서 블리딩 챌린지 상황인 서저리 등을 앞두고 플레이티드 펑션 테스트를 할 때 BT 검사는 추천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이유는 오퍼레이터 디펜던트한 결과 타임 컨슈밍, 서지컬 블리딩 예측력이 좋지 않고 환자에게 흉터를 남길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플레이틀릿 펑션 테스트에는 플레이틀릿 어그리고메트리, 혈소판 응집 측정기가 골드 스탠다드이며 이 원리를 사용하는 트랙 검사가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제 국내 진검 학회지에서도 BT를 다룬 리뷰 논문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덧붙여서 재현성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놓아주자. 그리고 대체 검사를 위해서 플레이틀릿 펑션 테스트 (PFT가) 권장이 되지만 한 검사가 온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PFT는 이제 선별 검사에 불과하고 수많은 출혈 관련 혈액 질환 진단에 항상 유용하게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괜찮은 검사 방식과 장비를 선택해서 써야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우리 검사실에서 도입한 장비가 멀티플레이트이며 트랙 검사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로컬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한 장비이고 우선 국제 가이드라인들에서 추천하는 어그리고메터 그리고 재현성이 타 장비보다 뛰어나며 운영하기에도 더 유용합니다.
실제 필요 검체량이랑 검체 처리 속도가 이제 검사실에서는 인력 요구량에 대해서 중요한데 거기 되게 유용하고요. 그리고 PFT 외에도 항혈소판 제제 약물 내성도 평가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트랩은 비급여 항목이라서 삭감과는 관련이 없지만 혹시 심평원에서 문제 삼을 건 없는지 걱정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랩 검사는 인정 비급여 항목이고 그동안 보험 관련해서 문제는 한 건도 없었었는데요. 인정 비급여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비급여와는 달리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은 검사로서 항목 해설에 이제 부합하고 가격값이 시약값의 3배 정도로 책정만 돼 있으면 삭감 우려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2014년에 우리나라에 도입 이후에 보험 관련 문제는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트랩 검사를 수술 전 출혈 평가에 쓰고 우리가 책정한 5만 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삭감이나 심사에서 문제될 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원리는 다음 주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정상치가 아니라 이제 출혈 위험 컷오프를 보시면 되고 기준치는 75 이후로 기준치 이하면 EMR상에서 수치가 파랗게 표시가 됩니다. 기준치 이하의 환자의 경우 시비어 블리딩 가능성이 있으므로 5-유닛 RBC나 FFP 플레이틀릿 수혈을 준비하고 수술하시거나 혈액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면은 혈액질환내과 협진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랩이 좋은 검사인 거는 알겠는데 이제 이게 5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느끼기에 아니면 작은 시술이나 수술에 비해서 검사비가 비싸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한번 문의도 벌써 임상 과장님한테 온 적이 있었는데요. 트랩을 수술 전 루틴 검사로 꼭 해야 하는가? 꼭 해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 사정으로 트랩 없이 이제 출혈 평가를 하실 때에는 업투데이트에 언급되어 있는 바인데요. 지혈이나 출혈 관련한 히스토리 테이킹이 중요하고 플레이틀릿 수치 그리고 PT, APTT를 검사를 통해서 출혈 평가를 하면 되고 이 BT 검사는 여기에 더한다고 또 유용하지 않고 임상적인 의미가 없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트랩 없이 BT 없이 하실 때는 이 테이블은 앞서서 언급드린 진검 학회지에서 BT는 의미가 없고 헤모리직 리스크를 판단하는 베스트 웨이로서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과 피지컬 이그잼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진할 때 언급할 수 있는 질문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뽑아 놔 있고요. 오늘 짧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의사의 카톡방에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혹시 필요하시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출혈 평가를 하시는 게 BT보다는 낫고 트랩을 꼭 하지 않으셔도 이 정도 질문하시고 플레이트릿 수치, PT, APT 정도만 하셔도 되겠고 트랩을 이용하는 거는 좀 더 이제 시비어 블리딩에 대한 예측력이 높아서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도입하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상 그래서 트랩 활용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처방을 루틴으로 넣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BT 오더가 계속 나오는 것도 결국 루틴 랩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향후 약속 처방상에서 BT 즉 출혈 시간 랩은 이제 7월 10일 전체과 대상 컴포 때 공지 드리고 삭제 예정이고요. 트랩 검사를 여기에 대체해서 포함시킬지 말지에 대해서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과가 외과이고 과장님들 대부분이 와 계시니 이제 트랩을 제가 공용 약속 처방에 외과 어드미션 랩에는 다 넣어도 될지 이게 추가 일반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시고 제가 추가 오더에만 이거를 넣으면 될지 한번 여쭙고 싶고 그리고 BT를 외과에서도 이렇게 다 삭제하는 거는 괜찮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플레이트 펑션 테스트하고 PT, APT는 플레이트 펑션이 아니고 PT, APT 그거잖아. 테스트 쪽 계획이니까 이게 보는 게 다른 거지. 네.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DRG에서는 그냥 삭제하는 게 맞고, DRG 이외에는 트랩을 루틴으로 나가는 게 맞고,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 강의 잘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BT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는 한 거잖아요. 또 근데 BT를 완전히 의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질문이 거꾸로죠. 그러니까 이제 트랩이라는 건 사실 이제 용어가 트랩이지만 그냥 인비트로 테스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 안에서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피를 뽑아서 신인도에 넣어서 하는 거를 그냥 트랩이라니까 장치니까 그냥 인비트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끌어당기는데 그렇게 해서 거꾸로 이제 그런 BT 검사는 아예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이제 아까 시간적인 것과
이제 수익적인 면에서 너무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런 그 비트로 검사인 트랙 검사를 간다 이런 의미로 받는 게 명료한 것인지. 둘 다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출혈 즉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혈 이상이 있으신 분한테서 BT 검사 이상이 나타난다는 민감도에 있어서는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반도 안 되니까 임상적으로도 의미가 없다. 우선은 처음에 이걸 고려한 거는 BT 검사 자체가 검사실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검사고 대학에서 시행을 하지 않으니까라는 거에서 출발해서 우선은 검사실 운영 측면에서 먼저 고려한 것은 맞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그래도 이제 기계에서 저희가 그 노멀 레인지가 아닌 경우에 그 검사에 오류가 있는 범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PLT 수치가 몇 개 이하에는 네, 맞습니다. 예, 네. 값이 오류가 있어요. 네, 플레이트 10만 이하일 경우에는 여기서 정상이 나와도 이제 시비어 블리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문의 주신 PTA, BTT 그리고 플레이트 수치도 같이 이제 내시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 있었던 케이스를 중심으로 팔레이트 스토렉토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테이지 4 저희가 캔서에서는 이미 이제 목표를 작성해드린 것이죠. 다른 리스폰스나 중간에 이런 게 더 좋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오버롤 서바이벌이 연장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 다음에 현재 QA를 유지하는 것이 두 가지가 사실 다 목적을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캔서 서저리 그 부분에서는 크게 이제 용어를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은 이제 절제가 어느 범위까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절제를 목적으로 하게 되겠죠. 리섹터빌리티가 어느 정도냐, 가능하면 근치적으로 이제 라디칼한 수술이 돼야 될 것이고 이게 이것을 통해서 큐러블한 컴플리트 리섹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용어는 이제 우리가 캔서 서저리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우리가 저도 이제 의과 공부를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이미 그 당시부터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같은 용어로 디버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크게 확대를 해보자면 그 인큐러블한 세팅이고 그다음 팔리에이티브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전통적으로는 그 오버리 쪽의 캔서나 아니면은 이제 RCC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커서가 작동을 안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이제 용어가 정리가 되는 것은 그 케모세라피를 통해서 그 다운 스테이징을 하게 되는데 다운 스테이징 이후에 그 OP가 컴플리트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컨버전 서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핫하게 올라오는 단어들은 그 다운 스테이징 그다음에 그 컨버전 시키는 이런 그 컨버전 서저리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적인 그 목적도 있으나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실행이 가능한 부분 이건 용어를 조금 구분하자면 오퍼러빌리티나 피저빌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즉 환자가 수술장에 끌고 들어갈 수 있냐 마취까지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컨버전 서저리는 용어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그 스테이지 4에서 이제 그 리섹터빌리티가 없고 뭐 수술 불가 이렇게 나오면 우선은 이제 그 혈액종양내과 컨설트를 보거나 전과가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그 치료는 저희가 그 인덕션 케모세라피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용어로는 수술 전이기 때문에 니오어주번트 케모세라피 혹은 스테이지 4이기 때문에 팔리에이티브 케모세라피 용어는 편하게 아무거나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로 뭐 팔리에이티브 케모세라피라고 하실 수 있겠고 그 케모세라피가 끝난 다음에 이제 리스폰스 어세스를 하게 돼서 이게 이제 어쨌든 환자의 상태가 수술이 된다는 걸로 갑자기 이제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하진 않겠죠. 뭐 퍼센트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한 20% 정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은 이제 저희가 그 서전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컨버전 서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AGC의 경우에 컨버전 서저리는 컨버전 가스트렉토미를 의미하게 되겠고 이것은 이제 저희가 수술을 첫 번째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용어로는 세컨더리 가스트렉토미 이렇게 용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아직까지 문제는 이러한 용어들이 조금 다 혼재해서 사용이 될 수 있겠고 그
가스트렉토미의 의미에서도 그 논문에 따라서는 토탈이 있겠고 서브 토탈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프라이머리로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종양내과 케모세라피를 통해서 세컨더리로 가스트렉토미를 진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서전 선생님들 수술장에서 고민이 되는 메타스테섹토미와 페리토넥토미를 같이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어도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제 그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 66세고 이분의 스토리는 그 2018년에 이제 딴 병원에서 콜란지 칼시노마로 오피를 하고 RT가 오는 스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따가 4년 뒤에 그 환자분이 재발을 합니다. 그때 그 CA99이 그 52에서 110으로 올라가 있고 CT에서는 이제 페리토널 시딩과 그다음에 이번에 특징적으로 렉툼에 메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병원에서 확인된 코로노스코피고 바이옵시를 해서 메타가 확인되어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그 팔리에이티브 케모세라피를 받아서 그 GP 레지멘, 퍼스트라인 표준 치료를 시작이 됐고 그 과정을 쭉 보시면 이제 마커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처음에 시작했던 게 132에서 쭉 30대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전반적으로 이제 경과가 좋은 걸로 해서 안심 놓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 4월에 검사가 되면 갑자기 이제 CA19-9가 이렇게 2배 정도 이상 뛰게 돼서 이상하다 이런 분위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계속 뛰게 되고 이때쯤에 저희가 이제 시행한 CT에서는 결국은 이제 유테러스 쪽에 이렇게 메스들이 생기면서 메타를 의심하는 거고 그래서 그 OBGY 쪽의 컨설트에서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메타 맞다 그렇게 진단이 됩니다. 한데 그 이분의 그 팔로우 그 저희가 그 렉토럴 메스 아까 그 메타스타시스를 보면 이렇게 거의 CR 분위기로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원래 이분이 그 페리톤에 아까 말씀드린 시딩하고 레탈 그 리커되는 메타스타시스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반응이 좋았다는 것이죠. 다만 U 리전이라는 것이 생김으로써 기존 병변은 반응이 아주 잘하고 있고 하지만 새로운 병변이 생겨서 새로운 문제점을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항암제에서 항암제를 넘어 스위칭을 시키게 될 텐데 이게 이제 문제는 아마 다른 항암제에서는 반응하기 쉽지는 않겠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는 이제 케모세라피의 선택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보험이 되는 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효과 좋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가 이제 수술을 거부하게 된다든지 그 외에 뭐 만약에 환자의 연명이 짧게 고려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올드에이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설명할 때 있어서 환자분에게 이게 완치 목적이 아니고 팔리에이티브 목적이다 이러면 또 수술을 상당히 꺼리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실제는 이제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는 상태로 있다가 바자이나 블리딩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OBGY 협진을 받고 결국은 이제 6월 27일 날 TAH를 우리 병원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플랜은 이제 바이옵시 결과랑 여러 가지를 보고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계속 케모세라피는 유지해야 되는 게 정답이 되겠고 기간은 이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끌고 가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병원 케이스도 있는데 환자분은 여자 46세고 그러니까 게스트리월 전체가 이렇게 시크니스가 심하고 시딩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내시경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처음에 수술이 이제 그 서전 쪽의 답은 이게 프라이머리 수술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케모세라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저희가 이제 우리 병원 조직 검사에 보면 푸어 디퍼런시에이션과 그다음에 시그달 린스달 그래서 푸어 프로그노시스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면역 이뮤니스트 케미스트리에서 CR2가 네거티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선택할 수 있는 케모세라피는 그 펄벅스나 펄피리를 주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스타디가 2017년에 있고 페이지 2고 펄피리 펄벅스를 어떤 거가 더 좀 낫겠냐 이런 연구가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는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아무나 선택할 수는 있는데 그 한 가지 스타디가 나온 것이 폴복스를 먼저 하고 폴피리를 이렇게 그 스캔셜하게 두 개를 이렇게 플래닝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과물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폴복스를 이 환자도 먼저 선택을 했고 결과론적으로 12사이클을 돌리고 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토마월들이 전체적으로 물론 내시경 결과도 그렇게 나와져 있고요. 그 저희가 이제 케모의 반응이 좋고 이제 환자분의 셀렉션이 잘 돼서 그 간신히 이제 좋은 서전을 만나서 수술을 하게 돼도
사실 서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두 가지 그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수술이 깔끔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상당히 테크니컬하게 레벨이 높으신 분이 아니면 이 수술적인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마 병장님 경험이 많고 이러신 분이라 그나마 문제를 조금 이제 잘 판단하셔서 해결이 되셨을 거라 믿고 저희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용어를 하나 더 보자면 앞으로의 케모세라피와 OP와의 관계는 페리 오퍼러티브 케모세라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 가스트렉토미를 먼저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케모로만 두 개로 딱 갈라져서 나눠졌다면 앞으로는 세컨더리 가스트렉토미를 에이지시 경우에 넘기고 앞뒤로 이렇게 항암제를 배치시키는 형태, 즉 페리 오퍼러티브의 케모세라피가 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우리 GI 캔서 쪽에서 진행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논문을 살펴보시면 2013년도에 영남대에서 발표했던 케이스를 보면 후양적 연구가 등등해서 이제 컨버전 서저리를 한 42% 18명 정도 개수가 적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조금 배울 수 있는 것은 역시나 큐러티브한 OP를 할 수 있는 컨버전 서저리를 진행하면 서바이벌의 50%나 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 밑에 보시는 것 같이 그냥 케모세라피 온리로만 놔두면 별로 성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이 논문을 또 보면 120mm니까 조금 N수가 높았고 50%가 약 페리토널 시딩 정도 불고 이 중에 약 반 정도 한 40% 정도 이분이 이제 컨버전 서저리 내지는 팔리에이티브 가스트렉토미를 받은 상태가 됩니다. 주로는 가스트렉토미를 많이 했고 일부 부분 한 10% 정도에서는 바이패스 서저리가 진행된 것 같고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별로 그렇게 성적의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수술을 하시고 나서 수술에 관련된 30일 내 사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에서는 또 별로 그렇게 이제 퀘션이 붙게 되겠고 마지막 논문으로 2021년 이태리에서 이제 시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분석한 결과고 보면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분이 프라이머리 가스트렉토미와 세컨더리 가스트렉토미 즉 케모를 하고 나서 하게 되면 오버롤 서바이벌이 이렇게 2개월 정도 차이가 나게 되고요. 수술만 했을 경우에는 6개월이며 케모만 했을 때는 7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고 조금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이 그림은 이제 수술을 했을 때는 되겠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그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되게 좀 흥미로운데 이 두 개는 다 수술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컨더리 가스트렉토미 케모세라피를 한 후에 하시면 서바이벌 곡선이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를 하더라도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케모세라피하고 컨비네이션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케모만 했을 때 수술만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래서 그림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년에 이제 일본에서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스테이지 4에서 만약에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될 때 가스트렉토미를 하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바이패스 서저리가 나을 거냐인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패스를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디스탈 가스트렉토미를 진행하시는 것이 환자의 서바이벌이 좋더라. 120명 N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케모세라피를 했을 때 서바이벌 커브가 실사를 보시면 이렇게 높게 나오지만 케모 없이 수술만 진행하면 이런 서바이벌 커브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디스탈 가스트렉토미를 하시더라도 케모세라피 있고 없고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생제를 고를 때 항암제도 이렇게 고를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 코드가 항암제 감수성 검사라는 코드가 있고 단가는 78만 원입니다. 비보험이 되겠고 이와 같은 것은 2000년도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연구들이 있다가 조금 이제 답보 상태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이제 이렇게 내용들이 2022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는데 이게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아져서 이제 3D 기법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나아졌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요건 넘어가기라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 리포트를 써서 저희가 밑에 보면 뭐냐 있냐면 이 검사를 낼 때 필요한 이제 저희가 반응이 좋겠다 싶은 항암제를 10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10개를 고르면 검사실에서 이와 같이 반응도를 보여줍니다. 컷오프가 높은 거는 반응이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케모세라피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고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도 있긴 합니다. 조직은 필요한 게 내시경을 저희가 포셉으로 끊었을 때는 2mm 정도 사이즈인데요. 저희가 이게 100mg을 그쪽에서 검사실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암 조직으로만 100mg인데 이 100mg의 의미는
포셉이 되고요. 100mg이 저희가 보면 8ml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셉으로를 한 4-5개를 끊어서 떼서 주셔야 되는 거고 수술장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에 맞춰서 했고 어제 병 원장님이 저희 처음으로 바이옵시했는데 어렵지는 않으셨죠. 뭐 조직 내주시는데 이게 완전히 캔서 셀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좀 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캔서셀로 반응을 하는데 그쪽에서 컬처를 하기 때문에 뭐 많으면 좋다는 거지 100% 캔서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 어주번트나 팔리에이티브에 뭐 약이 제한적일 때는 이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서전 쪽 선생님들께서 조금 관심을 갖고 만약 생각을 더 하시면 저희가 검사실에서도 가능하시고요. 수술장에서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와 상의를 해주시면 이거는 이제 환자분의 데이터 그러니까 좀 더 확신을 갖고 항암제를 선택할 때 아까 그 폴폭스 폴필에 대한 부분이 뭐 큰 차이 없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도 만약에 그 검사를 2개를 냈을 때 2개를 우리가 구분해서 할 수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저희가 조직이 이제 나갔으니까 감수성 검사 결과 보고 제가 폴폭스를 이어갈지 아니면 폴피류를 빠르게 전향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나가고 아무튼 그 우리가 스테이지 4라 그래서 수술이 불가능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해서 수술을 하시고 서바이벌을 증가시켜야 되겠다. 하지만 문제는 케이스 바이 셀렉션이라는 단어고 셀렉션 바이어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그 주치의가 상당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굳이 이제 서던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가이드라인이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수술에 대한 부분에 부담이 크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서전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그 기술로 한 번의 기회가 환자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내려쳐 주시면 그 다음 일은 조금 수월하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1병원.